라이처 소울 TV, 우러운 영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고 죽습니다. 이게 인생길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매우 명확한 그러한 것을 갖고 가는데 그게 목적지죠. 저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과 해보겠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자기 지식이 확신, 결정 능력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제가 부제로는 주제와 주인과 Righteous Soul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TV는 Righteous Soul TV입니다. 자, 주인 Righteous Soul로 한번 넘어왔습니다. 주인은 여러분 집주인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찾아온 사람 다 손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다 손님으로 살아요. 손님으로 살면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사는 게 아니라 엠빵합니다. 그럼 아주 편해요. 자기가 먹는 음식 내고 가요. 그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주인으로 살지 않고 손님으로 삽니다. 아주 편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결론이 죽음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삶이 그 죽는 순간 죽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삶이 두렵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자기 확신과 결정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자기 확신과 결정 능력은 누가 주는 거죠? 그거 노력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은 이제 철학적인 말로, 철학적인보다 좀 대중적 철학적인 말로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확신과 결정 능력은 깨달음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는 거죠. 나는 이 길로 가면 내 마지막 죽었을 때 나는 의로운 영혼을 가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의로운 영혼 TV를 한 3년을 했는데 잘 모르죠. 저는 저를 살기 위해서 책 70권을 썼습니다. 약 70권은 안 될지 몰라도 67권 썼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오세요. 제 원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저 유튜브 채널에 밑에 쳐보면 아마존에 제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전 돈이 없어서 출판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외국 플랫폼에다 올려놓게 되고, 또 제가 살기 위해서 우리 북쿠크라는 플랫폼에다 저 책 전부를 올려놨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주인으로 사는 것과 손님으로 사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의 전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산다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의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확신과 결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인생이라는 자기에게 다시 오지 않은 이 소중한 인생길을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확신과 결정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웃이 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장에 가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은 손님이에요. 자, 이웃이 장에 가기 위해서는 아마 그랬까 상상할 수 있을 건데, 추론할 수 있을 건데, 장에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밤새 팔 물건을, 그래 농촌이라고 생각하면 농사물을 했을 거예요. 그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물건을 사왔을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죠. 그런데 그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이웃 장에 가냐, 나도 갈래요, 가요. 아무것도, 이웃의 그 행동은 시간이 어떠한 가치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밸류와 함께. 그러나 그냥 간 그 사람은 낭비죠.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치가 없죠. 이 세상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손님은 다 낭비입니다. 주인은 다 밸류를 가지고 밸류를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주인입니다. 이 세상 삶이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지식, 확신, 결정 능력을 가질 겁니다. 여기서 자기 지식이란 게 뭘까요? 자기 지식은 이런 겁니다. 예수가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확신입니다. 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로 가면 다 주인으로 우러운 영으로 갈 수 있어라는 걸 확신을 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 죽음을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인의식을 갖고 읽은 거랑 손님의 읽은 차이나 감동의 차이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장면을 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눈물을 흘려서 그거를 제대로 읽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손님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주인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풀고 가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손님과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맞아, 저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따라서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 삶에 도움은 되는, 그게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1살 먹은 아버지가 이제 사회 출발하는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이야기가, 그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아버지는 사랑과 이 세상 살아보니까 라는 경험치와 그리고 자기 지식과 확신과 결정 능력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가 확신과 자기 지식과 확신 결정으로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은 확실한 나라로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했듯이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하면 들으면 좋아,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 다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소중한 인생길입니다. 얼마나 소중할까요? 불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주 유튜브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윤회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자체는 그 원인과 결과 있잖아요. 윤회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원인이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불교는 동물과 인간을 모두 하나의 단위체로 보잖아요. 윤회에서. 인간이 동물 될 수 있고 동물이 인간 될 수 있고 그렇게 석가모니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는 자기 지식과 확실한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의 경전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그리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믿는 거 보면 살아있나고 보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윤회 사람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게 되면 자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인간은 뭘까요? 인간은 그 석가모니가 주장한 불교가 주장한 최초의 결정지로 갈 수 있는 것은 동물은 갈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의로운 영혼으로서 righteous soul로 살아야 돼요. 인간도 동물의 어떤 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새끼 낳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이 중생이란 말은 보살 입장에서의 중생이에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살은 누굴까요? 보살은 누굴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추론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이 중생일 때 그 사람을 중생에서 보살을 이끄는 보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보살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손님이에요.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인인 보살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인간이 아니라 중생인 동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손님으로 살아도 살 수 있고 주인으로 살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 청정하면 바늘 소리도 만큼 들릴 수 있도록 조용한 것이죠. 거기에서 문득 내면 툭툭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창조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적 지식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툭툭 올라올 때 뭔가를 느끼죠. 느낌이죠. 느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리가 나요. 기가 들었습니다. 기가 들어서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게 되면 창조적 지식이고요. 우리가 책을 쓰다 보면 계속 작가가 책을 쓰는데 그때 뭐로 씁니까? 내면에 툭툭 올라오는 그 맥락 그 지식인 창조적 지식 느낌을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지식은 자기의 지식이에요. 그럼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결정 능력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창조적 의로운 영혼을 왈체 소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역할을 해요. 주인은 뭐냐 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주인은 손님이 오면 손님과 함께하고 주인은 손님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인은 손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양반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조선시대는 신분제도였습니다. 양반가는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양반가의 주인의 구조가 여러분은 그 정신적 이야기는 믿지도 않으니까 양반가의 가학 구조에서 안방이 있습니다. 안주인이 잡니다. 사랑채는 사랑방은 바깥 주인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집의 주인은 안주인과 바깥 주인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인과 바깥주인의 주인은 이미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찾아오거나 안주인과 바깥주인하고 사는 종들도, 안주인과 바깥주인과 사는 형제 자매들도 다 손님이에요. 이 주인은, 안주인은 안주인의 역할로서 손님을 대하고, 바깥주 사랑채는 사랑방은 바깥주인은 바깥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양반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사랑채를 통해서 그 주인을 초청하고 합니다. 주인의 의지로, 주인의 의도로, 주인의 감독으로 그 초청해서, 주인은 주연이에요, 주연. 자기가 주인공으로 그분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안방 주인은, 안주인도 자기가 주인이고 주연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그 힘으로 그 가족의 살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당연히 이혼은 없고, 그곳에서는 그 가족 구조원 중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다 감싸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모두가 주인이 있는 곳은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우리 차,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것이 조선시대 주인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습니다. My car, my house, my wife, 이렇습니다. 영어적 사고방식이라고요?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삶이에요. 손님으로 사는 거예요. 손님은 혼자 있을 때는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왜 손님이냐 하면, 둘 이상 있어야가 주인과 손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래요.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남편이 주인은 공간이 어디예요? 양이잖아요. 양은 바깥이에요. 아내가 주인인 공간은 아니에요. 안치예요. 안쪽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아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음자리예요. 아까 그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안방 주인이, 그게 안주이고, 그게 주역에서 말하는 음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안주인이 있는 음자리가 집이잖아요. 그럼 바깥 주인은 밖으로 나가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나가가 일한 게 이게 주인 역할,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밖에서 행동하는 게 주인적 사고예요. 그래서 남자의 치적과 남자의 어떤 의로운 결과치는 역사에 남은 증거는 밖에서 전쟁에서 전사가 됐거나, 과학했거나, 통치를 잘했거나, 밖의 영역이. 그러나, 남자가 안에서 이야기는 하나도 전하지 않아요. 안쪽에서 영역의 남자는 손님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시대는 안쪽의 주인의 음자리의 주인들이 양인 그 바깥의 주인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기라고 그래요. 부엌이라고 그래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남자. 그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강력한 자기 음자리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그 주인 자리에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지금 우리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손님으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손님으로 사는 가장 강력한 지금 상황들이 좀 이야기해 보면, 우리 서비스 직업에 따르게 서비스 관리 종사자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서비스 장소만 가는 곳에 서비스 종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딱 방송을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되면,
그래, 나는 법적 지위로 서비스 종사자니까 건들지 마. 나도 마음대로 해도 너희들 타치하지 마. 그 주관적이거든요. 서비스 종사자는 주인이어야 되거든요.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은 손님이에요. 그 서비스 종사자가 주인인데, 주인의 서비스 종사자가 주인과 어떤 관계적에서 나쁘든 뭐 있겠죠. 그게 몇 사례일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나 주인은 안 할 거야. 난 서비스 종사자를 따르면이지 주인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자본가가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슈퍼마켓의 그 캐시어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돈을 투자한 자본가가 주인이에요. 그럼 자본가가 주인이고 캐시도 손님이죠. 캐시도 손님이고 물건 사는 사람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캐시는 보이지 않잖아요. 현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캐시가 돈을 계산하는 캐시가 주인 역할을 포기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건 사는 사람도 주인이에요. 물건 사는 사람 확실한 손님이에요. 그죠? 물건 사는 손님인데 캐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점포도 있어요. 주인 없는 거. 다 주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식당을 가도 이제는 전부 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시켜요. 주인이 없어요. 모든 게 주인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손님을 대접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손님이 대접하지 않아요.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아. 어떤 손님도 대접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없어요? 주인으로 길도 가지 않으면 우러운 영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는 사람, 손님은 어떤 지식으로 사냐면, 자기 지식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결정 능력도 없어요. 지금 이걸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주인이 없어요. 다시 떠나 있어요, 우리. 아까 말했어요. 그죠? 서비스 무슨 법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에는 갑질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갑질 문화를 공격해요. 손님이 하는 거죠. 그럼 갑질한 사람이 무슨 잘못됐어요. 직장에는 상사가 있어요. 상사는 그 조직을 리드하고 가야 돼요. 상사는 그 조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사, 자기신 확신과 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사는 주인으로서 그 회사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흐름을 알고 또 그 회사의 어떤 방침도 알아요. 그러니 애착이 있어요. 어쨌든 자기 부하 직원을 데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는데 지금 전체에 있는 어떤 그 회사의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이 갑질한다고 다 막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갑질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또다시 그러면 그 리더도 가장이든 국장이 이 사람도 그 회사는 아니잖아요. 주주가 회사예요.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러면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리더도 안 해. 나도. 내가 왜 주인 안 해. 다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공간에 주인이 없어요. 다 손님입니다. 이 문제는 주인이 없는 것은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손님은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물건을 먹으러 가서 먹고 오면 그만이지 그 가게가 망하고 흥하고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이 말 또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이 대통령이 주인인가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나머지 다 손님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하냐면, 주인이 없으면 손님만 있으면, 돼지발 주인이 없으니 손님만 있어요. 기쁘지 않아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저는 유튜브를 지금 1500개를 이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얼굴 보이죠? 제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산책을 하는데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저는 61살 먹었어요. 저 때인지 모르죠. 과거는 좀 힘을 들었는데,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힘은 들지 않는데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자분이 하는 거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다는 것은 주인 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힘이 들었다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음자리는 음이 주인이고 양자리는 양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음자리를 가면 음이 주인인데 양이 손님이에요. 이때 이 손님은 기분 좋았어요. 왜? 음자리의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이 주인인 공간 음이 왔을 때 양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재밌어요. 음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도 그래요. 자, 남편이 주인인 공간은 철학적으로 바깥쪽이에요. 아내가 주인인 공간 철학적으로 안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이야기하면, 시청자 여러분, 저희 톤 보이잖아요. 저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깥쪽, 직장, 이게 바깥쪽이거든요. 이쪽은 활성화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쪽 초토화됐어요. 음자리의 음이 지키지 않습니다. 음도 양처럼 행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이 그러니까 음이 이제 여기서 사람이 여자분들이 남녀니까 여자분들이 여자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남자로 살고 싶기 위해서 논리가 나온 게 남녀 평등이라고. 평등하다는 것은 어디로 평등할까요? 남자로 평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남자처럼 살래. 나는 철학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 난 주인으로 주인으로 안 해. 이거죠. 누구도 자유입니다. 인생살이는. 그러게 되면 주인이 없어요. 어디 주인? 안주인이 없어요. 음자리가 없어요. 음자리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쪽은 참 이상하지만 여러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쪽에는 재미가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깥쪽은 다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슬프게도 부부 쪽은 철저히 음과 양이 있잖아요. 암과 순놈이 있으니까. 순놈 쪽은 지금 이제 아주 암놈도 순놈 좀 살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 암놈이, 즉 음이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음이 있는 자리 가서 주인 역할을 안 하니까 음이 자리 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 손님이기 때문에 다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다 손님이기 때문에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관계적 릴레이션십 관계. 이 관계가 뭐죠? 여러분, 관계란 말 들어봤어요? 가족 관계의 증명이 나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철학 속에는 다 가족이죠.
유교는 가족을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그곳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다 이렇게 나무의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 주인이 있었어요. 삼촌이라는 사람은 조카에 대한 주인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주인은 시어머니예요. 아내에 대한 주인은 남편입니다. 자식에 대한 주인은 엄마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책임지고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편과 아내에서 양짜리인 양이 가장이고 리더인데 음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관계에서.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관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형제 간에도 관계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누군가가 함께 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했지만 60살이니까 저에게 케이크를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식들이 n분의 1로 해서 제 케이크를 샀다고. 아들이 주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라는 놈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주인 인정하지 않아. 참 웃기죠.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것은 참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를 주인하는 걸 주인을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의 혁신과 결정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길이 흘러다닙니다. 자, 주인이 없다 보니까 나를 누가 좀 재밌는 이야기 좀 다시 흘러갈게요. 조선시대 기생이 있었습니다. 기생은 문 남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생입니다. 기생은 관기도 있고 그다음 기생도 있었습니다. 관기는 뭐죠? 당연히 어떠한 시국 조선시대 그런 거기에서 그 손님이죠. 어떠한 아무튼 저는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기생들에게 뭐가 있냐면 기둥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둥서방. 왜 기둥서방을 줬을까요? 주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기생들이 기둥서방을 두는 그런 주인을 이제는 필요치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손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까 그런 기류가 있죠. 지금 우리 사회가 손님만 있게 돼서 발생한, 그래서 가정 집안의 음자리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개인을. 누가 돌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대의 이름이 MZ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MZ세를 추구하는 세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없습니다. 다 M빵이고, 그런데 묘하게 그 사람들은 부모라는 주인으로 도움받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학까지 다 부모 도움받아. 물론 대학에서 자기 스스로 또 한 사람이 있겠죠.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이상합니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왜 손님으로 산 사람이 부모 걸 뺏으려 합니까? 비겁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저 잡음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지식 확신과 결정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감 따라갑니다. 매우 소중한 자기 인생길을 남이 자기가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버리면 삶의 결과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삽니다. 그러나 나이가 딱 든 순간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다 손님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가정 손님으로 산다고 했어요. 60이 넘어가고 딱 그러니까 자 61살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살기 위해서 이제 61살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식과 확신과 결정 능력으로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회의 폭이 적어져요. 61살 되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61살의 동창들 딱 이렇게 한 차례 보면 여러 각도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까 안쪽에 주인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혼한 사람이 엄청 많고 뭐 초등학교 보면 이혼한 사람 반 아닌 사람 반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결론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론 누구도 아는 거잖아요. 인구 감소.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자 없습니다. 다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 손님이거든요. 손님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좀 그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족 중에도. 그래서 주인 역할을 산 사람은 이혼 안 해요. 주인 역할을 못하고 산 사람은 이혼이라는 이 폭풍에 힘을 합쳐서 가버려 떠내려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함부로 살아간다고 된 것 같죠. 그냥 손님으로 막 주인을 무시하고 막 그러면 다 될 것 같죠.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가는데 자기 확신과 결정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이끌고 가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가거든.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떤 매체든 어떤 신문이든 책이든 어디든 갈 때 돈이 돼야 되거든요. 이 돈이 된 곳은 주인 자리가 돈이 아니에요. 손님 자리. 이 손님이 선택해 줘야만이 그 책이든 미디어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묘한 게 있어요.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 광고는 손님들에게 조금은 약간의 그 자기 지식 확신과 결정 능력이 없는 그런 손님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손님들을 소비자로 만들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소비자로, 손님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다.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제가 61살이니까 이렇게 좀 저 주인으로 살려고 한 거죠. 어쨌든 외롭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요양보호사 따보고 그 다음에 뭐 경비도 해보고 경비 그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발도 했더니 저는 이제 이발 학원에 쫓겨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거기는 내 돈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 따는 곳인데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실수했죠. 뭐 저도 실수했겠죠. 실수했으면 이런 이유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면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뭘까요? 그냥 그 학원 들어오면 그냥 그 학원 원장이든 뭐 눈치껏 해라 이거 그런 걸까요? 아무튼 제가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식당에 가서 먹고 이렇게 좀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모두가 손님인데 어떤 식당 주인은 그렇더라고요. 결혼해갖고 이혼은 안 했지만 독립으로 20-30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음이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참인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소위 여성 상위라는 그래서 여자가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하잖아요. 여자가 울고 불고 때를 쓰고 뭔가 하게 되면 그게 참인 줄 알죠. 그게 여론 조성한 것 같습니다. 양이 주인인 공간의 결정이 양이 해야 되고요. 음이 주인인 건 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자리는 지키지 않고 거기서 결정 않고 양자리가 와서 막 계속해서 결정하려고.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냐면 음이 주인인 공간에서 양이 주인인 공간에서 와서 막 음이 주인하게 해가지고 양을 약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양이 약화되잖아요. 그럼 좋을까요? 양이 약화되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주인이 남녀 평등이라고 주인한 이쪽 공간의 세계에서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그 밖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 다 경쟁을 하는 거죠. 똑같으니까. 협력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TV 보던 모든 가는 남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싸우고 있어요. 다. 싸워서는 이겨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 양자리에서 음이 본질의 제 음자를 지키지 않고 양자리 와서 양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음양의 조화가 무너진 거죠. 남녀 평등 맞아요. 다 남녀 평등. 또 여성 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아주 좋죠. 어떤 자연의 이치가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자연의 이치 무너진 게 뭐죠? 인구가 안 늘어나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암컷 수컷이 결혼해서 애 낳아야가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남자를 무시시켜서 약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연예인은 또 정자원이가 받아서 낳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딸도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요. 엄마를 찾더라고요. 어제 제사하던데 엄마를 찾더라고요. 나 그렇게 무시당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책 60권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자는 여자를 찾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동양 철학에 유교 철학에 있는 제사 근간이 싹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자가 약해져 버리면서 여자가 개인주의되고 어떤 시족이라든지 뭔가 그런 조선시대의 어떤 가족
중심의 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저사안전합니다. 산소만 가면 끝나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있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당연히 그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 엠빵이에요. 다. 우리 민법상에서 재산 상속 다 엠빵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길은 눈치껏 자기 스스로 아까 어제 오늘 아침에 TV에 나온 각자 도생인데요. 각자 도생도요. 한자가요. 각자 도면할 때 도생이에요. 그런데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어떤 길도인지 뭐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KBS 방송조차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만약 각자 도생이라고 하면 각자 도생이 그렇게 되면 혼자 어찌됐든 나 혼자 살아남으면 돼요. 그런데요. 다 손님이에요. 각자 도생, 다 손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 없어요. 손님은요, 말했죠. 자기 지식의 확신과 결정 능력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제가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막바지에서. 다 손님이에요. 공직사회는 계급사회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적극적 어떤 상사에게 계급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사 역시도 방치해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추세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든 그걸 들어온 사람이 주인으로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기업체도 들어왔다 나가버리니까 그 오래된 기업에 남아있는 사람이 정전긍긍하면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을 손님 참 슬픈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조금 그러한 주인적 이야기를 떠나서 각자의 도생이라고 이미 그것이 이미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만 아니면 돼 이랬더만 요즘 각자 도생이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책임 약간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더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이제 각자 도생으로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돈을 쓴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선의적으로 희생적으로 그 어떤 조건을 썼다 할지라도 그걸 수용한 사람들이 조건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수많은 고독사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주인적으로 살아온 그 마지막 세대가 있어요. 그 주인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국가가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의 자체도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뭐가 기준이죠? 슬프지만 아버지가 공직생활 30년 하고 경험치가 있어요. 그래 자식들이 이제 직장을 잡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했어요. 근데 자식도 반대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아내도 반대했다. 반대했어.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을 적으로 알더라고요. 아버지는 살아봤거든. 아버지가 살아봐서 경험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60대까지 살아본 그 사람의 경험치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지금 직업군이 막 바뀌죠. 젊은 애가 젊은 사람을 쓰는 그쪽이 있다 줄 그 애가 나이가 먹으면 그 애를 쓸 이유가 이익이 없습니다. 임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좀 이 세상을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온 길도 있고, 그래서 이 길을 네가 아직 어리니까 추천해. 코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인적 의식과 자기 확신과 결정 능력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게 되면 그 피해는 아버지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인 저는 연금 나오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요. 제가 30년 동안 주인의식으로 산 결과치예요. 저는 주인으로 살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제 월급에서 계속 점심 샀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을 밥 사면서 함께 내가 주인으로서 그분은 내 손님을 대접을 해줬어요. 그게 너무났습니다. 주인으로 산 사람은요, 희생할 줄 알아요. 주인으로 산 사람은요, 자기의 돈을 쓸 줄도 알아요. 주인으로 산 사람은요, 자기 시간을 남과 함께 할 줄도 알아요. 지금 주인으로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삶 속에 정말로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나의 주인이에요. 내 삶 속에 좋은 부모가 있다면 부모는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만이 누구에게 베풀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불교에서 보살이 중생을 돌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 살면서 나의 힘들 때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은 보살이, 나의 보살이. 좋은 친구들이 나의 보살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주인으로 살아야지 손님으로 혼자서 산다고 하면 불쌍합니다. 참 묘한 것은, 참 웃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 손님으로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부들의 형태를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데도 어떤 학비를 내는데 다 50%씩 각출해서 내더라. 그렇게 되면 주인이 없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주인에게 관리돼서 그냥 믿어주는 거죠. 안주인의 안쪽에 있으니까 남자가 밖에 돈을 벌어서 안주인에게 다 줘서 안주인의 역할이 뭐예요? 자식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주인의 결정에 안주인인 자기 지식 확신과 자기 지식의 확신과 결정 능력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주인이 안주 노릇하기 싫죠. 그러니까 안주인 자를 놓고 둘 다 손님으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기숙사비를 주기 위해서는 50만원, 50% 해서 주더라고.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주인이 없는 곳입니다. 주인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삶도 즐겁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있어야만이, 나의 주인이 있어야만이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될까요? 조선시대에는 음양의 조화의 사회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음은 음자를 지켜줬고 양은 양자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면 형님 문화가 있어요. 그게 양의 문화입니다.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뚜덕거리면서 힘들지야, 나는 그런 어떤 따뜻한 문화가 형성돼요. 그것이 양의 문화입니다. 양은 에너지가 있어, 따뜻한 에너지. 음은 차갑습니다. 차가운 음이 음자를 지킨 이유는 양의 사랑을 받아서 그 힘으로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음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살림을 하면서 산 거죠. 음은 시원한 곳이잖아요. 차가운 곳이. 양은 햇빛이고 그렇잖아요. 에너지의 따뜻한 것은 양에서 오는 거예요. 양을 없애버리면 음 갖고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은 음도 주인이고 양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음은 겨울의 주인이 음이잖아요. 여름은 양이 주인. 그러면 겨울의 주인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식 하겠죠. 양의 주인은 춥게 하기 위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깊이와 자신의 삶, 나는 어떻게 사는가 문제, 나는 왜 어떻게 살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철학적인 영역에, 추상적인 영역에, 하늘적인 영역에, 무의 영역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은 특히 하늘, 무,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터부시합니다. 우리가 그 한자입니다. 하늘천 이래 들으시랍니다. 따지. 하늘천이 제일 앞이고 그 다음에 따지입니다. 땅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땅만 가지고 이 양의 문제 다 제끼고 나서 여자가 음의 문제를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양이 주인인 공간 인정하고 음이 주인인 공간 인정해서 음은 음을 지키고 양은 양을 지켜야 되는데요. 음으로 태어나서 왜 음적에 이르지 않고 축구를 차고 군대를 가고, 그래서 군대가 성희롱했다고 해서 하사 상사 다 직업 없게 하고, 글쎄요, 이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는 그렇잖아요. 암탉은 알을 낳잖아요. 수탉은 그 지키는 거잖아요. 암탉이 장닭이 있는 공간에서 리더를 할 수 있을까요? 암탉은 장닭을 인정해 주죠. 그래, 장닭이잖아. 장닭. 수탉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장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우리는 장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족의 주인을 없애버렸죠. 가족의 족보도 이런 거 다 중요치 않죠. 음이 이겼으니까. 가족이라는 어떤 역사성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도 죽고 가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오직 컴퓨터에 남아있는 그 어떠한 네이버에 남아있는 수성채취죠. 수성채취. 그걸 찾아볼 따름이지. 쭉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가족 세대 간의 그러한 핏줄, 가족,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오로운 영혼TV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
죽음이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자기 지식 확신 및 결정 능력, 이 절대적인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각자가 깨달아야 돼요. 각자가 알아서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재미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정이 있고 사랑이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고 양은 태양이잖아요. 음은 차가운 물이잖아요. 음으로 양을 무시한 채 이 세상을 다루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양의 조화입니다. 음은 음자리의 주인이고 양은 양자리 주인이면서 음과 양이 서로 주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음은 양을 주인으로 삼고 양은 음을 주인으로 살아서 음의 따뜻함이 겨울에 추울 때 도와주고 양의 더울 때 음의 차가움이 여름에 더워서 둘이서 음과 양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살아서 의로운 영혼으로 살면 이 세상을 죽을 때 의로운 영혼의 세상 갑니다. 음자리를 지킨 주인에게 조상과 창조주와 모두가 에너지를 지불하기 위해서 비록 음자리를 지키기 힘들지만 음에게 힘을 줘서 가정을 평화롭게 해서 또 남편인 양이 양 역할 잘해서 행복한 음과 양이 서로 살다가 의로운 영혼 세계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인자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운 영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인을 지킨 쪽보다는 다 손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다 손님밖에 없어요. 실제 물건을 살 때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줄 때 감사하죠. 그래 주인이 고맙다는 표현하고 웃어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조차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으로도 우리는 웃음을 살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과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랑으로서 웃음도 없고 이제 우리가 살 곳은 웃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웃음이 없고 손님만 있는 곳은 즐거움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